콜롬비아에서 시작된 작은 감사의 인사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다면 믿으시겠어요? 70년 전 한국은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낯설었던 한중남미 국가에서 온 병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그 기억을 누군가는 묵묵히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쟁도 시간도 잊지 못한 한 사람의 다짐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는지,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의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마르셀라 아나스타시오라고 합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산기슭, 커피향이 아침 안개를 뚫고 피어오르는 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그 마을에서 가장 작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직함은 의료보조인이지만 사실상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이 마을에서는 거의 만능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에서부터 골절 응급처치, 심지어 출산까지 환자가 오면 누구라도 어떻게든 돌봐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전기마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이 시골 보건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는 게 누군가에겐 헛된 고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소소하고 평범한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보건소 뒤편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책상과 고장난 선풍기, 오래된 혈압계 같은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쓰레기인지 보물인지 모를 잡동사니를 정리하다가 구석에 박혀있던 커다란 철제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는 녹이 슬어 열리지 않았고 결국 망치로 조심스럽게 부수어 열어야 했죠. 그 안에는 낡은 군복 한 벌, 깃발처럼 보이는 천 조각,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그중 하나의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문장이었어요. 한국의 기억 1951년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낡은 군복에 달린 이름표가 바로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만도 아나스타시오. 사실 어릴 적부터 가족 어른들로부터 아주 희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한국이란 나라에 갔었다. 전쟁이었대 같은 말들 말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고 그 누구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들이 꾸며낸 자랑 같은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제 눈앞에 그 흔적이 진짜로 나타난 겁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가 한국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구겨진 흰 봉투 안에는 낯선 언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 문장의 서명만큼은 분명했어요. 서울, 대한민국에서 1951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 같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전쟁, 바로 한국전쟁에 콜롬비아가 참전했다는 기록을 보게 됐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국가의 역사책 안에서도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콜롬비아가 유일하게 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직접 파병한 나라라는 것도 그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전쟁에 참전한 인원 대부분이 안티오키아 출신이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도 누군가는 그 전쟁에 다녀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조용한 농부였고 사람들에게 커피 맛있게 볶는 법을 알려주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먼 타국의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운 군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흔적이 내 손에 남겨졌다면, 이건 그냥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마을에 해외 의료봉사팀이 오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중 한국에서 온 2명의 봉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는데 통역을 통해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정훈입니다. 콜롬비아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가 꺼내 보여준 건 바로 그 낡은 사진과 편지였습니다. 그가 사진을 보더니 말없이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분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에 깊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제게는 단지 오래된 유산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은 역사였다는 걸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아주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편지 한 장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분명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커피보다 더 진한 약속을 따라가기 시작한 날이요. 이정훈 씨와의 만남 이후 제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보건소에선 급한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의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을 길어다 먹이기도 했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서 계속 자꾸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그는 돌아가기 전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과 편지 제가 한국에 가져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어쩐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 마당에서 백신 운송 트럭을 기다리던 중 낯선 번호로 국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르셀라 씨, 저 정훈입니다. 지금 혹시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에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참전 기록 보존소에서 공식 확인이 났습니다. 마르셀라 씨의 조부 아르만도 아나스타시오님 1951년 5월 부산에 상륙했고 6사단 제2소대에 배속되어 강원도 고성 지역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오랜 가족의 전설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진짜로 할아버지는 한국에 다녀오셨고 싸우셨고 살아 돌아오셨던 거예요. 정훈 씨는 말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쪽 기관에서 정식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에 와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나한테 허락된 일일까? 수천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네, 가볼게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단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라틴 아메리카를 벗어나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한국까지는 직항이 없어 미국을 경유해야 했고 모든 게 낯설고 떨리는 연속이었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놀랍도록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작은 팻말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수도 있는 저를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대해 주었어요. 첫 일정은 서울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보게 됐어요. 아르만도 아나스타시오 콜롬비아 1951 검은 벽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면서 저는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꼭 누군가의 손을 잡듯이 곁에 있던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참전국들의 이름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가족의 기억 속에서조차 점점 희미해져 가던 존재였던 할아버지가 이 낯선 나라에서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념관 안에는 콜롬비아군의 전투 사진과 기록이 정리된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 한켠에는 참전국 후손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르셀라 아나스타시오 손녀가 대신 기억하러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내일 강원도에 가보실래요? 조부께서 처음 전투에 참여했던 지역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서 동해안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약 4시간이 넘는 길이었지만 창밖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이 이어졌어요. 정은 씨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이 산맥을 따라 병사들이 행군했어요. 이 길을 따라 포탄이 오갔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마을들이 전부 전쟁터였죠.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한쪽에는 조그마한 UN 참전국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 한켠 누군가가 바위 위에 새겨놓은 이름 중에 콜롬비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들이 지켜준 평화, 아직 여기 있어요라는 말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당신이 지켜준 나라에 제가 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이 나라에서도 콜롬비아를 기억한다면, 그 기억이 이제는 무언가 더 큰 의미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단지 개인의 감동을 넘어서 은혜를 갚는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다음 날 정은 씨는 제게 또 하나의 약속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제협력본부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후손이 한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마르셀라 씨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한데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정이 단지 개인의 가족사를 확인하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건 과거를 잊는 동시에 미래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는 여정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무심히 쏟아지던 그날, 저는 생전 처음 넥타이를 조심스레 고쳐 매며 낯선 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끝은 잔뜩 굳어 있었고 발끝은 땀이 나도록 긴장돼 있었죠. 그날 회의 장소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본부의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정돈된 공간, 그 안엔 복지부 실무관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 그리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실무자들까지 각 부처의 다양한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 테이블 한 귀퉁이에 제 앞엔 조금은 생경한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셀라 아나스타시오,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 대표. 저는 그 명패를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표라는 단어, 스페인어로는 쉽게 쓰이지만 한국어로 쓰인 그것은 유독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끄럽기까지 했던 그 호칭이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차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의 실무자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당시 22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참전국 후손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의료 협력과 인프라 구축, 장학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콜롬비아를 시범 대상국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콜롬비아에 닿을 수 있을까요? 카우카주 같은 외곽 농촌은 전기도 자주 끊기고 의료소 하나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아직도 깨끗한 물 한 모금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마주 앉은 사람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르셀라 씨, 혹시 카우카주, 특히 참전용사들의 고향이 몰려있는 파비안 근방 마을들을 아시나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 참전용사 80% 이상이 그 일대에서 나왔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요. 사실 오늘 회의에는 하나의 제안이 더 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이자 의료교육을 받은 인재에게 한국에서 보건복지 연수를 제공하고 귀국 후 코이카의 현지 거점센터에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대상자로 마르셀라 씨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잠시 현실감이 사라졌고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물었습니다. 저요? 왜?
제가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료인을 넘어서 기억을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을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책임으로 여기고 현실을 바꾸려 애써 온 사람. 그리고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던 진심을 가진 대표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와준다는 말보다 기억해준다는 그 말이 더 뜨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시혜가 아니라 존중이구나. 며칠 뒤 저는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보건의료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한국어 수업부터 공공보건 시스템 이해, 지역 의료 정책 운영, 응급대응 훈련, 농촌 보건소 모델 견학까지 하루하루가 숨가쁘고 촘촘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동형 진료 차량 시연이었어요. 커다란 버스 한 대에 엑스레이, 진료실, 약국, 심지어 소아과 진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며 치료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 차량만 있으면 우리 마을도 정말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콜롬비아의 먼 산골길, 빗길을 걷던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한국이 기억해줬다. 그 기억이 지금 우리에게 다리 하나를 놓고 있다. 연수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관 무관과 실무 직원들이 직접 연수원으로 찾아와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셀라 씨,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카우카 의료 개선 프로젝트 1호 센터가 곧 설립됩니다. 귀국 후 코이카 콜롬비아 협력센터 초대 현장 조정관으로 발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감격과 책임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연수 일지를 적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 사진을 꺼내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희생은 망각 속에 묻히지 않았어요. 한국은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기억 위에 놓인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콜롬비아의 고산마을은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저는 연수원에서 가져온 한국 태극기를 조심스레 펼쳐 올렸습니다. 푸르고 빨간 문양이 이국의 묘비 앞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싸운 그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입국 직후 바뀐 제 신분은 코이카 콜롬비아 협력센터 현장 조정관. 제가 맡게 될 업무는 다름 아닌 카우카 참전용사 후손 의료복지 프로젝트 총괄 운영자였습니다. 단어로만 보면 너무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맡아서 온 동네를 직접 뛰어다니며 현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손으로 조립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겐 더없이 의미 있는 일이었죠. 프로젝트는 할아버지와 그 전우들이 주로 배치됐던 마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변하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부서진 우물 펌프, 쓰러진 보건소 벽, 감염병으로 희생된 어린아이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엔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르셀라? 연수 다녀왔다며? 한국에서 그 나라가 아직 우리를 기억한다고? 사람들의 목소리 속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한국에서 봤던 이동형 진료 차량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작은 병원이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산간 지역은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 정부가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한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병원 안 가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이카 명의의 첫 장비 운송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예. 그리고 곧 여기 도착합니다. 할머니가 일평생 넘었던 저 산맥도 이젠 가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차량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손글씨로 쓴 종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의료진들은 진료차 안에서 대기했고
저는 가장 먼저 한 노인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이 심하게 굳어져 있던 참전용사 후손이었고 5년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운 걸 후회한 적이 있었소.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내 자식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그 은혜 덕분이란 걸.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역사 하나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이동 진료 차량은 마을마다 순회했고 곧이어 한국의 의료 NGO와 현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병렬 표기된 진료 안내 책자가 처음으로 콜롬비아 마을에 배포되었고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함께 그려진 마을 벽화도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날이 왔습니다. 카우카 주청 앞 광장. 노란 꽃이 가득한 행사장에 태극기가 펄럭였고 참전용사 유족을 대표해 제가 연단에 올라선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빚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콜롬비아가 그날 대한민국을 도왔고 이제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다리입니다. 국경을 넘어 시간과 상처를 건너 서로를 향해 놓이는 다리입니다. 그 연설이 끝났을 때 청중 중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박수와 환호 속에 아이들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연습한 노래는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이었고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불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국보훈처 관계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은혜의 증표가 있을까요? 전쟁은 잊혀져도 기억은 살아남네요. 그날 밤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희생은 오늘 이 마을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세워졌고 공공의료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의 은혜 기억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초등학생 후손들이 장학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저도 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그날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넌 거야. 기억이 다리가 되어 우리가 서로를 찾아간 거니까. 이제 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에 살고 있진 않지만 그 나라의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의 먼 연기는 70년을 돌아 이제 우리 마을의 푸른 강물로 변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전쟁의 기억이 세월을 넘어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